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작년 10월의 조정 흐름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그때도 금리가 이슈였고요. 금리 흐름에 따라서 다른 자산 시장도 같이 조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나스닥 선물 지수인데요. 10월에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11월 초에 재정 계획이 확정이 됐죠. 그리고 그 모멘텀으로 상당한 시세를 냈고요. 작년 10월에 나타났었던 그 조정, 그리고 11월부터 시작된 흐름이 이번에도 그런 중기 모멘텀이 다시 나타날 수 있을지 그 흐름을 계속 체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3, 4월에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 확대, 그래서 3월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금리 흐름 자체가 좀 부정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변동성 확대와 조정,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반전이 나타날 수 있는지 그것을 계속 체크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일단 조정세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조정 흐름하고 또 앞으로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반전 가능성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페드 인사들 스피치가 거의 비슷한 논조로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금리 인하를 왜 해야 하는가, 그거죠. 어제 파월 의장도 또 나오셔가지고 비슷한 얘기 했어요. 다른 페드 인사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죠. 경제가 좋다. 그리고 확인해야 된다. 인플레이션이 2%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직 안 보인다. 그걸 확인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금리는 지금 최근의 상승세를 계속 추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0년물 금리 이제 4.7%를 향해서 가죠. 제가 중요한 레벨들을 표시한 이 표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4.57 넘어가면서 4.7%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 근데 금리는 계속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조정 분위기가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기에 부과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관심 있게 보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자산들입니다. 엔, 달러, 국채, 나스닥 선물. 오늘도 우리 시장 마감할 때쯤에 오후 3시 정도 되니까 또 시장 흔들리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국채 상승하면서 달러 하락하고 엔 올라가고 나스닥도 충격받고, 달러 흐름하고 국채하고 다른 방향을 보면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 이런 거하고는 좀 틀리죠. 그동안에 나타났었던 거와 좀 반전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국채 흘러내리면 시장 그대로 충격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크리티컬 레벨에 있기 때문에 유동성 관련해서 통화하고 금리 흐름 크리티컬 레벨에서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달러도 좀 너무 심하게 올랐고 엔은 또 심하게 밀린 상황이죠. 반대 흐름 나타날 만한 타이밍도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국채와 주식시장이 그리고 다른 위험자산들도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항상 동행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크리티컬 레벨에선 동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금리와 주식시장의 흐름,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빨간색 선이고요. 나스닥 선물이 푸른색 선입니다. 정고점 근접하면서 넘었으면 충격 먹고, 이 박스권에서의 흐름이죠.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면서 정고점 근접하고 넘었으면 또 충격 먹고, 그리고 작년 10월 이때도 금리가 정고점 넘어서면서 충격 먹고 주식시장 조정받고요. 지금도 금리가 정고점 향해 가는 그런 모습, 주식시장 또 충격을 받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가 크리티컬 레벨을 근접하거나 상향 돌파할 때 주식시장 포함해서 다른 자산군에 좀 악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지금 과거 흐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작년 10월의 조정, 그때는 아예 넘어섰지만 지금은 넘어서진 않고 있죠. 아마도 조금씩 더 올라가서 4.7% 이 부분까지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식시장 쪽에도 조정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반에 보여드렸던 이 표, 작년 9, 10월에 나타났었던 조정, 주변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3, 4월에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흐름, 그런 흐름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옐런의 시간이 왔었죠. 이번에도 4월 말에 옐런의 시간이 다가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이따 그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상으로 놓고 봤을 때 오늘 베이지북 집계가 돼요. 그럼 또 여기 경기조 탄력이 또 나올 거예요, 아마. 그리고 오늘 밤에 20년물 국채 입찰 있죠? 이런 흐름이 단기적으로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기 변곡은 5월 1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 충격을 주는 모습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것이 블랙아웃 기간으로 들어섭니다. 물론 19일에 시카고 페드의
구글스피 총재도 나오긴 나오는데 오늘 내일 일정으로 블랙아웃 기간 이전의 일정들은 대강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설사 블랙아웃 기간이 아니어도 지금의 톤 계속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더 물러설 때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금리 차원에서 본다면요. 왜냐하면 이게 불과 일주일 전에 CME 페더치틀 그 목표 금리 확률 있잖아요. 목표 금리 확률 변화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이렇게 내려갈 것이다. 시장의 기대 심리를 그대로 표현한 그 표거든요. 일주일 전 거예요. 6월 달에 금리 한 번 내리고 연말까지 3번 내리고 그게 불과 일주일 사이에 좀 많이 변했어요. 금리 처음 내리는 게 9, 10월 정도 그리고 연말까지 그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연말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기대 심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거죠. 연말 기준금리가 5에서 5.25%. 그리고 2025년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 누구도 모르는 얘기잖아요. 근데 설사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내년 9월에 거의 1년 반 뒤에 금리가 4.5에서 4.75. 근데 1년 반 지나가지고 그 정도 됐을 때 과연 경기 흐름은 또 어떨지 생각을 해봐야죠. 그것에 따라서 금리 흐름이 틀려질 텐데요. 지금 경제 지표로 놓고 보면 침체로 진입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계속 인플레이션은 살아있고 경제 전망 자체가 틀려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2025년 9월까지 금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려면 경기 흐름이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죠. 그래서 확률상으로 따져본다면 저는 이런 붉은색 선의 금리 흐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높낮이는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텀 프리미엄이 이 높이를 좌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금리 대비 낮을지 높을지에 대해서. 그것은 국채 수급 상황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시장에 반영이 됐는지 한번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악재의 상당 부분이 이미 반영이 됐다. 올해 금리 한 번만 내리는 모습으로 지금 금리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따져보면 금리 한 번 내리는 정도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맞춰서 10년물 금리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런 금리 전망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5% 돌파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4.7% 레벨 정도가 단기적으로 반전 포인트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회의도 중요하지만 옐런의 시간이 오히려 비중이 더 큰 그런 모멘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통화정책의 악재는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반전 포인트는 없죠. 그래서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만약에 작년 11월 같은 모습이 나타나면은 그 흐름이 상방이 되겠지만 만약에 반대의 역할을 한다면 최악의 상황이 오겠죠. 그런데 그 반대의 모습을 만들 그럴 요인들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그런 모멘텀을 미국 재무부 쪽에서 굳이 만들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작년 11월 이후처럼 아주 강한 랠리를 만드는 그런 모멘텀이 아니더라도 유동성 흐름 쪽에서는 단기적으로 악화되는 그런 흐름이 반전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재정계획이 나올 때는 예전하고 약간 좀 틀린 게 있을 거예요. 국채 발행하고 재정적자 추이는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었죠. 임시 예산으로 계속 넘어왔었잖아요.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그런데 이제는 확정된 이후의 재정계획이니까 의회 예산국이나 재무부 쪽의 향후 재정계획의 확정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재정계획까지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됐었죠. 작년 6월에 확정된 수치로 다 이렇게 표시가 됐었거든요. 프라이머리 딜러가 산출한 그 예측치만 계속 업데이트가 되었었죠. 이번에는 좀 같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재정 쪽이 얼마나 또 부실해지는지 그러면서 향후 재정이나 유동성 측면에서 좀 더 수치상으로 세밀하게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국채 발행에 있어서 그 배경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TGA 어카운트 그 잔고 추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7,752억 불 3월 말에 기록을 했었고 4월 11일 저점 기록한 게 6,677억 불이라 말씀드렸었죠. 15일 기준으로 보니까 급증을 했습니다. 잔고가 8,970억 불로 급증했습니다. 분기말 잔고 목표는 7,500억 불이거든요. 이거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잔고는 월말이나 분기말 잔고로 확인하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수치가 급변하고 있다는 점 주목할 만합니다. 8,970억 불이면 올해 최고치예요. 이전 최고치가 2월 달에 8,654억 불이거든요.
작년 11월에 이렇게 잔고 늘어나면서 여유가 생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작년 11월보다도 많아지고 2월 달보다도 많아지고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이미 지출되는 재정은 의회에서 확정이 됐잖아요. 그 상황에서 잔고가 크게 늘어난다. 이렇게 봤을 때는 향후 재정이나 국채 발행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유동성이나 국채 발행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점, 그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조정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좀 불안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베이지북이 집계되는 오늘 밤 그리고 약간 좀 길게 보는 중기 모멘텀은 4월 말 5월 초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한 모멘텀을 만들 만한 변화 요인들이 하나 둘씩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밤에 20년물 국채하고 베이지북 내용 한번 보시면서 그것이 시장의 금리 쪽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설사 지금부터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포보다는 대강 단기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말까지는 우리가 계속 체크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시장은 불안하지만 그러한 점도 체크하면서 경제의 흐름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